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아침 7시 12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 남선 알미늄으로 대응했습니다. 남선 알미늄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을 창당을 할지 아니면 분당이 돼가지고 완전히 찢어질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봉합하기 위해 가지고 이낙연이 차출설이 있습니다. 지금 돈난구 코인 사태로 당내 갈등이 완전히 지금 고조돼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뭐 강성 지지층들까지 돌아서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손혜원 옛날 손혜원 전 의원 김남국 구하기에 나서가지고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례정당을 창당한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비명 또 친명 간의 진영을 넘어들어가지고 또 어떤 지금 코인 사태 때문에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순을 쓸지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이 점점 22일 또 책 출판회를 끝으로 해서 6월에는 귀국을 할 걸로 보입니다. 6월 되면 이제 이낙연이 가시화될 이런 차례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남선 알미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움직임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요, 크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에 있지만요, 그래도 남선 알미늄 한 번은 치고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이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또 돈남국이 각종 의혹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출렁이고 있고 또 이재명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적극적으로 돈남국 사태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뭐 이거 두 개까지 합쳐져 가지고 완전히 지금 큰 좌처 위기에 놓여 있어서 이 남선 알미늄 관련 이 이낙연 관련주 움직임을 유의해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 어제 저녁에 보시면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올라갔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와 같이 G7 정상회담 히로시마에 일본에 서 있는데요. 오늘부터 일요일 2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해서 히로시마 원폭이 터졌던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회의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면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서 또 핵 군축, 비확산, 기후 그리고 세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런 의견을 나눌 건데요. 또 공동 성명을 하면서 여기서 발표되는 또 결과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21일 일요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거의 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오늘 또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타결 기대가 점점 나오면서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다음 주에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해서 합의할 수 있고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환호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2515포인트로 이제 드디어 25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런 금요일 날은 오후쯤에 약발이 좀 떨어져서 올라가던 증시도 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금요일 마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35포인트의 코스닥도 지금 850선을 넘나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850선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FED에서는 지금 6월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면서 금리를 아직까지 금리 상승을 예견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간에는 지금 금리 상승이 이제 스톱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G7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이 G7 협상도 지금 할 수 없는데요. 바이든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백악관하고 또 공화당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디폴트 사태가 난다 그러면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고 또 군인 월급도 지급이 중단될 거고요. 금리 인상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세계의 금융 위기로 완전히 또 도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초여름 날씨가 될 건데요. 어제는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더워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좀 움직임이 꿈틀꿈틀 있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시외에 좀 뛰긴 했는데요. 바닥에서 2515원 최저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계, 원전 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재건 프로젝트가 또 이와 같이 이슈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대규모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원전 건설, 또 수소산업 인프라, 철도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재건 사업에 뛰어듭니다. 건설, 기계, 원전, 에너지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200조 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0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만약에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사업 새롭게 시장이 개척되는 건데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재건 사업에 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정부에서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발빠르게 아마 그 리더로서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뭐 포럼도 많이 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이제 여러 가지 전후 복구 사업들을 우리나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관련주들은 굉장히 지금 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또 삼성전자가 꿈틀꿈틀됩니다. 반도체 움직임이 또 예사롭지 않은데요. 지금 66,000원입니다. 뭐 7만 전자가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렇게 막 크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급등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한 업황들이 훈풍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이렇게 심상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D램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더 오를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약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334원, 이틀째 좀 빠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1200선대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는 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렇게 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완전히 그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당 위안화가 7위엔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진한 경제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는 건데요. 위안화 약세가 결국은 우리나라 가치도 원화 가치도 덩달아 떨어뜨릴 수 있고 리오프닝의 효과가 점점 미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또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계에 중국을 바라보는 이런 기대감들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 포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7달러를 넘는 일을 포치라고 그럽니다. 이 7달러를 위안화가 넘어가면 완전히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위안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커플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남선알루미늄을 종가 매매로 대응했습니다. 2+1로 오늘 관심주 좀 볼 건데요. 남선알루미늄이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 조금 전에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신성에너지, 이 음압병상이라든가 태양광 관련 신성에너지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SFA 반도체, 신성에너지, 그리고 남선알루미늄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지금 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도 테마를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또 움직임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테슬라가 주청에서 앞으로 히토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차세대 페라이트를 사용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화전자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삼화전기 같은 삼화자 붙은 것들이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인데요.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디스플레이 관련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OLED 기업 이미지를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주 SNU와 같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7만 전자를 향해서 지금 66,200원인데요. 7만 원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텔 CEO가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는 이런 소식도 반도체 업황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철강과 관련해서 국내 철강업계가 철강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중국의 당산시 시장 지방 정부가 이 철강 감산령을 내린 바람에 올해 이런 그 철강 상승과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재건이 오늘 큰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이런 그 비살상 무기 말고 비살상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퍼스텍이 바로 이런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장비와 관련해서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DR텍도 그렇고요. 이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결국은 재건과 관련된 지뢰 제거 또 우크라이나 1200조 제2의 마셜 플랜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어제 이미 퍼스텍 말씀드린 이후에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업황을 얘기해주고 시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1200조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큰 테마로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반도체가 같이 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저와 함께 2 플러스 1로 같이 관심주 보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